2026년 2월 28일 미국 P2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을 강타했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댄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정식으로 선전포고한 적 없습니다. 석유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1500km 이상 떨어진 두 나라가 어째서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앙숙이 됐을까요? 오늘 코스원TV는 47년 동안 쌓인 증오의 뿌리를 5번의 반전으로 해부합니다. (2500년의) 우정 키루스 대왕과 유대인. 기원전 539년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키루스 대왕은 바빌론의 노예로 잡혀있던 유대인 5만 명을 해방시킵니다.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은 키루스를 신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비유대인이 메시아로 불린 건 역사상 딱 한 명입니다. 이 기억은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동이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로 쪼개지던 20세기에도 이란은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움직였습니다. (1948년) 이슬람 국가 중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인정한 나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아랍 연맹은 즉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요? 튀르키예에 이어 이슬람 국가 중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인의 나라입니다. 아랍인이 아닙니다. 언어도 페르시아어, 문화도 다릅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진짜적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는 오히려 같은 순위파 아랍 경쟁자였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였던 겁니다. 1950년에서 1970년대에는 미사일도 함께 만든 동맹이었습니다. 팔레비 왕조 시절 테헤란과 텔아비브 사이에는 직항 비행기가 오갔습니다. 양국은 플라워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탄도미사일 공동 개발 프로젝트까지 가동했습니다. 이란 석유를 이스라엘 회사가 유럽에 팔아주는 합작회사도 운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주변부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봤습니다. 아랍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 비아랍 강국 이란과 손잡는 전략이었습니다. (1979년 2월 11일)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친미 왕정 팔레비가 무너지고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슬람 신정체제가 들어섰습니다. 호메이니는 미국을 큰 사탄이라 불렀고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 서방 식민주의의 중동 대리인이라 규정했습니다. 혁명 직후 테헤란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 넘겨졌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외교 경제 관계는 하루아침에 공식 단절됐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타깃이 됐나? 종교가 아니라 정치. 여기서 코스원TV가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란 혁명 정부가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삼은 건 단순히 종교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호메이니 정권은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혁명 직후 내부 권력 투쟁, 경제 혼란, 미국과의 단절, 이스라엘 타도와 팔레스타인 해방은 이슬람 세계 전체에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구호였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외부의 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몰래 도왔다. 198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합니다. 세계가 이라크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도 소련도 아랍 국가들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란의 적이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무기와 군사 부품을 비밀리에 팔았습니다. 이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에겐 훨씬 더 위험한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의 적은 이번에도 친구였습니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의 무기를 팔고 그 돈을 니카라과 반군에 지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 공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란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키우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전략을 본격화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에 맞서 이란 핵과학자 암살, 핵시설 사이버 공격 등 그림자 전쟁으로 대응합니다. 2000년대 들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2005년 대통령에 오른 아마디네자드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공언하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이란 핵에 민감할까요? 이스라엘은 인구 1000만의 소국입니다. 핵무장 이란이 핵 한 발만 쏴도 국가 소멸 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은 실존적 위협입니다. 이스라엘은 행동에 나섭니다. 이란 핵과학자 수명을 잇따라 암살합니다. 2010년에는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를 심어 이란 나탄즈 핵시설 원심 분리기 1000대를 고장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산업시설을 파괴한 사례입니다. (2023년에서 2025년) 하마스 기습에서 전면전까지 (2023년 10월 7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를 공습하고 이란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 민병대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저항의 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를 이스라엘에 직접 발사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날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전쟁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란 전역 10여 개 핵군사 시설을 기습 공격, 이란군 최고사령관과 핵과학자 다수를 제거했습니다. 이란도 탄도미사일 550여 발과 드론 1000여 기로 맞섰지만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의 86%가 요격됐습니다. 6월 20일 미국이 직접 개입합니다. B2 폭격기가 이란 지하 핵시설 포르도와 나탄즈를 벙커버스터로 타격했습니다. 이틀 뒤 트럼프의 중재로 휴전이 선언됐습니다. 세상이 부른 이름 12일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며 재가동에 나섰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 이스라엘 갈등을 종교 전쟁으로 오해합니다. 이슬람 대 유대교. 하지만 그게 본질이라면 1950년에서 70년대의 동맹은 설명이 안됩니다. 코스원TV가 보는 진짜 구조는 이겁니다. 첫째, 이란은 이스라엘 타도를 이데올로기적 연료로 씁니다. 혁명 정권의 정당성, 이슬람 세계 내 헤게모니 경쟁, 내부 결속. 이스라엘은 이란 국내 정치에서 매우 편리한 외부의 적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이란 핵무장을 실존적 위협으로 봅니다. 천만 소국에게 핵무장이라는 재래식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소멸의 문제입니다. 셋째, 미국의 이해가 겹쳤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핵 억제와 중동 패권 유지를 위해 이스라엘과 공조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신이 명령한 성전이 아니라 생존을 건 지정학 게임입니다.
키루스 대왕이 유대인을 해방시킨 지 2500년 후 그 후손들의 나라는 서로를 지도에서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잔인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핵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스원TV가 계속 달릴 수 있는 연료입니다. 감사합니다.